자, 안녕하십니까. 조일교 대표입니다. 2주 만에 무료 시황을 올리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대표님 자주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시황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잘,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섹터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개별적인 종목들은 사실 저희는 VIP 회원들 와우넷 같은 데는 자기 유료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건 방송에서 추천하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2주에 한 번씩만 올려도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보면 조금 중요한 시황적인 요소가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제가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제가 흐름을 분석했는가 하면 고용지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분들 제가 아니라 그랬죠.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번 하고 그때 약간 출렁일 거면 출렁이고 그동안은 고용지표나 CPI 보지 말라고 제가 그만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코스피를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게 무료 시황하면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떨어진다 그랬고 2주 전에요. 그리고 좀 주도주가 바뀐다 그랬는데 전자는 좀 예외다 그랬죠. 왜냐하면 전자는 상반기에 못 올라갔기도 했지만 반도체를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국의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되게 잘 발표가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는 좀 예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하는 건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한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를 보는 거지 전자는 전혀 그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쪽에서 벗어나 있는 형태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7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1월에서 6월까지고 하반기가 7월에서 9월, 12월까지였다면 사실은 이제 상반기가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하반기가 주도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상반기에 하나의 섹터, 하반기 하나의 섹터라고 얘기하면 상반기에는 전력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새로운 스타 종목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7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 스타 종목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이제 싹을 딱 보이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반기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쓰고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사실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유료 회원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개별주 잘 안 하거든요. 다들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023년 10월 8일부터, 이제 10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냥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2월 30일까지 어떤 수익률 내는지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 이상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비중이 저희는 막 3%, 2% 이렇게 아니죠. 기본 10%, 종목당 10%씩 막 갑니다. 그래서 에코는 8%의 비중 14% 수익, 카카오 7%, 네이버는 확실히 수익률이 작죠. 카카오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건 주도주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알테오제는 비중이 16% 실었는데 13%. 좀 일찍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아 비중 11% 실어서 22% 수익 났고 현대로템은 비중 10% 실어서 13% 났고요.
하나금융지주는 비중 6% 실어서 18%, 파마리서치는 제가 바이오를 좀 많이 안 실어서 5%에 19%, 그 다음에 만도도 5%에 16%, 현대글로비스는 비중을 많이 실었죠. 우량주라서 16% 실었는데 13% 수익 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지금 안 팔았어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한 종목은 지금 22% 수익 났고 한 종목은 18%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비중도 많아요. 종목당 뭐 한 15%, 한 종목에 20%씩 막 실어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50% 이상 수익 날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막 한 10%, 20% 이 정도의 종목들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2023년 10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이너스 3% 이상 손절한 종목이 있는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이 거의 20% 이상 수익 난 종목, 15%, 2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있거든요. 정말 승부수로 가졌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빼면 나머지 종목들이 거의 없고 비중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 이상 손절한 종목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다 손절했는데 그걸 뭐 이익실현 안 해서 그런가? 종목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기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진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짓말 시키면 이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홍보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승부가 되는, 그러니까 50% 이상 수익 날 종목들은 지금 다 갖고 있고요. 그게는 진짜 종목당 한 15%, 20%씩 다 실어놨던 종목이고, 아직도 제가 승부 종목은 이익실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종목들은 본전 근처에 오거나 뭐 마이너스 한 1%에서 다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안 된 종목들 다 팔아버리고 6월 달에 종목 교체를 좀 많이 해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우량주고요. 저희는 막 테마주 개별주 안 하잖아요. 근데 테마주 개별주를 하지 않고도,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이렇게 한 종목당 10% 이상, 16%, 뭐 10%, 11% 이렇게 종목당 그렇게 이렇게 비중을 넣더라도, 이렇게 넣더라도 다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8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단타를 하든 세력주를 하든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하든 손실이 났던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이제 5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저희의 대부분 고객이니까요.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주식이 수익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비중, 종목당 비중 한 2, 3% 놓고 막 100% 났다. 막 이렇게 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손해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마케팅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에 들어가서 오늘 좀 제가 오래 할 겁니다. 2주 만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부탁인데, 손절을 하지 않는 종목들을 하고 손절을 하지 않을 타이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급하게 따라 들어가고, 방송에서 추천 많이 하는 거, 전문가 추천 많이 하는 거, 차트 좋아 보이는 종목, 그런 걸 하면 당장은 그게 확 매력적일지 몰라도 누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승부를 걸고 5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혹은 그 이상 수익을 목표로 가져간 종목들을 안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3% 저희가 종목을 막 30종목, 20종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많이 해봐야 8종목, 6종목,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보유한 종목들이 다. 그러니까 8종목이 잘 안 넘어요. 많이 해봐야 9종목, 8종목, 적게 보유하면 5종목이거든요. 근데 종목당 비중을 막 15%, 20%씩 승부 종목에 지금 넣고 있으니,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없잖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복리 개념을 보면 계속 수익이 높아지는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유튜브 무료 시황도 많이 자주 올려주지 않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랑질 하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뭐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재수가 없어서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라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좌가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계속 나고 이런 분이 계시면 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이거. 저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처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그동안 공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매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 무료 시장은 안 올리고 있지만 저희가 매매했던 거 보면 종목은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은 또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빠른 매매 싫어하고 개별 세력주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시황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가 하면 주식은 절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 지금장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이라면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목, 그러면 대표님이 매매하는 종목들 무료 시황에 좀 올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무료 시황에 올라가 버리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승부수를 걸고 있는 종목 한 20% 30% 수익 난 종목들 50% 볼 종목들 그걸 하게 되면 요즘은 그걸 세력이나 작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무료 시황에 올려갖고 추천해서 뭐 그걸 이용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의심을 받기가 싫거든요. 저는 진짜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와원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의 지금 매매 방식이, 종목 선정이, 타이밍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시황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종목이나 타이밍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지금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죠. 또 올라갔습니다. 야간 선물. 제가 파생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뭐 이것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유료 회원님들이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하면 금감원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유료 회원들에게 그 중에서 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발 단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옵션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올해 제가 보는 9월까지 금리 인하가 되기 9월까지 2900선 중후반까지 갈 거다. 이걸 제가 언제 얘기했는가 하면요, 이걸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제가 지금 6월 말까지 꾸준없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유료 라이브방에서, 그러니까 무료에서만 얘기 안 했지, 유료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시황입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 이제 그게 다 와가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현물이 분기별로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뒤에 가면 있겠지만 이쪽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랬던 적이 없다. 예전부터도 보시면 예전에는 분기에 샀다가 다 팔아버린다, 외국인들이. 또 샀다가 다 팔아버린다. 근데 이번에는 계속 산다.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큰데, 특히 올해 1분기에 15조 8천억 샀고 2분기 6조 6천억 샀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시작되자마자 1조 6천 3백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다. 현물, 그러니까 파생이 기반이 아니다. 중요한 건 현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900선 중후반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질선물 할 때 굉장히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단타치고 파생을 단기 매매하고 이러니까 계속 깨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
제가 파생을 굉장히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뭐냐면 진짜 한 100에서 한 150포인트 정도 포인트 정도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 이때 지수 선물 매수해라. 그리고 이 올해 목표치인 2900선 중후반까지 그냥 보유해라. 그리고 변곡점에서 한 100에서 150포인트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반만 팔고 다시 100에서 150포인트 하락 변동성 하면 다시 사라. 왜냐하면 파생은 큰 흐름만 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자꾸 작은 그 파동을 다 먹으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파생해서 조금 먹다가 큰 쪽에서 자꾸 손해가 난다. 그래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 회원님들 중에 파생하신 분들은 항상 전략 같은 거 하면 올해 9월, 제 9월로 이제 금리나 시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2900선 중반까지 간다. 그때 파생을 다 정리하더라도 계속 그 전까지는 이런 전략을 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쪽에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저희는 개별주 단타 매매 안 하고 파생 세력주 안 하듯이 파생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답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 지금 몇 분들이 문자 왔는데, 그 어떤 문자 왔는가 하면, 대표님, 제가 파생을 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는 매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 100에서 150포인트 하락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일봉 차트가 공포스럽잖아요. 그럼 되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 놓고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냥 믿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단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식이나 파생을 정말 매매를 잘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단기에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와우넷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왜냐면 매달 컨설팅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비를 낸 걸 이번 달에 무조건 뽑으려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20, 30대도 아니고 40, 60, 70대 분들이 너무 아닌 방식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는 수익에서 손실이 날 수가 없다. 누적으로 해갖고. 왜?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유료 회원님들 이제 방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그동안 보유만 했던 이제 지수 선물, 그러니까 매수해서 바이 하고, 그러니까 길게 끌고 왔던, 길게 끌고 오던 매수 포지션에 대한 보유 물량을 저희가 한 절반만 이익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아니고요. 그냥 지수 선물 파생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대표님 9월에 금리 인하 시점에서 올해 2900선 중후반까지 보는데 지금 그 시점 안 됐지 않습니까, 대표님? 지금 한 2862선인데 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방금 2900선까지 중반까지 오면 이익션을 한다 그랬는데 파생을 왜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절반을 이익션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우리 회원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2900선 중후반이 되면 지수선물은 390선 중후반에서 400선 초반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390선, 400선이 다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상승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하고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파생은 선물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수가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지수가 막 빠지는, 종목까지 막 빠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420선까지 갈 수도 있고 403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목표는 항상 지수선물의 390선에서 400선 초반이 목표니까 일단 저희 목표까지 왔으니까 팔고 그 다음에 420선, 430선 가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익션 청산을 할 예정인데 다 할 수도 있고요. 반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반은 무조건 할 거고요. 저희 목표가 왔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파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단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위든 아래든 다 먹어보겠다고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파생계좌, 지금 여러분들의 파생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수익률이 별로 안 났다, 정말 다 손실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파생을 지금까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파생의 매매 방법도 한번 변경을 고려해 보세요. 큰 흐름을 잡고 이렇게 큰 흐름에 따라서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 그쪽으로서 매수해 가든지, 만약에 지금 뭐 당장 2900선에서 다시 2500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 2400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매도를 쳐갖고 뭐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매도 치고 2400선까지 또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즉 쉽게 해서 내가 생각한 지수의 큰 흐름의 목표 지수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큰 흐름도로, 그러니까 큰 흐름이, 큰 방향이 매수면 매수대로, 큰 방향이 매도면 매도대로, 그렇게 큰 방향대로 내가 포지션을 잡아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단타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짧은 거 먹겠다라고 매수 매도했던 그 형태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식이든 선물이든 우리는 손해 보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사람인지야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모른다. 그리고 당장 자극적인 수익률만 쫓아서 간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150만원으로 10억 만들었다는 거 막 올라오고 막 이제 그런 것만 보면서 막 쫓아가는 거죠. 마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경마장에 가서 고배당을 한번 맞춘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매번 고배당만 따라다니다가 실질적으로 돈을 다 잃고 그 바닥에서 나올 수도 없죠. 후회만 하고 이렇게 간다고 계속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시황을 볼 필요 없냐? 왜 볼 필요 없어요? 시황도 보죠. 근데 시황을 볼 만한 게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고용지표 보세요. 임금 상승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들면 지금 일자리도 계속 이렇게 추세가 지금 안 좋잖아요. 32 이거 못 넘잖아요. 대부분은.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거지 추세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업률도 보십시오.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금리 인상 없죠. 뭐 금리 인상 뭐 얘기할 때 제가 보지 말라 했잖아요. CPI 보지 말고 PC 보지 말고 어차피 9월달 한 밖에 금리 인하를 못해요. 많이 하면 11월달 두 번이에요. 펀더멘탈 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9월달 금리 인하 전까지는 큰 추세의 변화는 없을 텐데 그 얘기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 한번 보세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딱 정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포커스, 그러니까 2900선 딱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종목만 보면 돼요. 그 장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유료 회원들한테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했어요. 올해 6월 달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올해는 2900선 후반입니다. 9월 금리 인하 시점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코스피, 보세요. 이렇게 샀다가 다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어때요? 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데다가, 올해는 특히 1분기에 15조 8천억 샀고요. 6조 6천억 샀고요. 지금 3분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주마다 1조 6천억 샀어요.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올리면서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2차전지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런 종목들이 전혀 못 움직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못 갔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완전히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파생하신 분들 그걸 알면 굉장히 이번 장을 쉽게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락 변동성 있을 때 매수를 쳤는데 좀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올해 목표가 2,900이면 롤오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선물도 보세요. 롤오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59,000. 당장 다음 주부터 이익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제가 원했던 선물 390에서 400선 초반까지는 계속 이런 수급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이제 390선 398이었으니까 398이니까 다음 주에 400선 돌파하겠죠? 뭐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반을 팔 거고요. 또 안 좋다 싶으면 다 팔 겁니다. 일단 반만 먼저는 팔아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서는 이런 거니까 420 가든 430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싸게 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겠다는 거죠. 저 보세요. 이것도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릴 거예요. 테슬라 우리 이제 회원들한테 그냥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상반기에 제가 어떤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했는지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에 27% 랠리를 보였잖아요. 그 제가 6월 달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테슬라가 막 급반등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6월 초에.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가 녹화본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지금. 근데 아마 테슬라가 이번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도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주나 세력주 거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딱 한 종목을 얘기했어요. 라이콤이라고.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는 그 종목밖에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테마주가 간다고 해서 다 가는 형태의 그런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디에 납품을 했던 그게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해외 증시를 얘기하면서 해외 증시에 매번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때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대수를 줄이더라도
이제부터는 로봇택시하고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진출해서 자율주행에 공을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라이코홈이 6월달 스타 종목이었죠. 6월달, 7월달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한 테마주나 개별주를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형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딱 한 종목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다 보면 되게 편해요. NDBI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이제 좀 고점에 온 것 같다. 그 다음부터 뭐, 왜냐하면 그때 주식 팔았다 그랬죠. 근데 뭐 예정돼 있었던 건데 뭐 중요하나. 근데 진짜 그 이후에 밸류에이션 우려가 막 나오면서 좀 못 가잖아요. 일등주라서 아직은 탄탄하긴 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세요. 그에 비해서 테슬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곧 급반등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황을 보다 보면 종목의 힌트가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다음에 CPI 보세요. 어닝 시즌 나오는데 이번 주 보면 파월 의장 연설만 계속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얘기했죠. 6월 CPI 나온다고. 뭐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는 좀 더 빨리 올라왔죠. 저는 한 9월달 정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7월 첫째 주에 선물은 제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라와요. 뭐 더 갈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요. 2900선 중후반이면 100포인트 정도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CPI가 나오든 고용지표가 나오든 PC가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9월달 금리 인하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세세한 펀더멘탈에 있는 노이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 그랬자고요. 올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건 올해는 종목이다. 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유가가 90불이나 100불 근처 가면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말씀드렸죠. 국채금리가 4.7에서 5.0으로 가면 조심하라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면 이거 봐라.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다르다고 올해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정말로 꺾이지 않으면 3천 갈 수도 있죠. 9월까지. 우리도 이제 일단 반은 청산했고 반은 이제 볼 겁니다. 맞아 청산할지 아니면 매도로 돌았을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길게 봤던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수익률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주식 수익률도 보여드렸고 파생도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지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저희가 했던 8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파생을 매매하시던 주식을 매매하시던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났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보냐. 본인의 매매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자극적이고 빠른 것만 추구해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게 충분히 수익이 다시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종목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황은 딱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는 코스피의 올해 단기 고점은 2900선 중후반인데요. 근데 그리고 지선물은 390선 중반에서 400선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지선물이 더 많이 갔고, 더 빨리 갔고요. 그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의 괴리가 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우리는 이익실 청산을 할 거고요. 끌고 왔던 거를.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잘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3천을 가든 안 가든 그것만 따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주도주가 있겠죠. 뭐 전력 관련주라든지 HBM이라든지 뭐 바이오도 몇몇 종목들 있었겠죠. 알테오젠, 우리도 매매 수익 났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도 또 주도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스타 종목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데 그 주도주나 스타 종목이 상반기랑 똑같을 수도 있고, 상반기 주도주 계속 갈 수도 있고, 하반기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봤다면, 이제부터는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상반기 변화, 하반기 변화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선물 제가 올해 봤던 이 고점이 여기였으니까요.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또 변곡점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봐야 되고요. 변곡점이 안 생기면 바로 3천까지 다이렉트로 갈지 안 갈지도 봐야 됩니다. 하반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죠. 왜냐하면 하반기 주도주나 스타 종목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에 약간의 변화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요?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6월 말부터 이번 주 7월 첫 주, 그러니까 7월 하반기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약간의 변화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빠르신 분들은 그런 걸 익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중요하죠. 종목이나 지수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선물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든 이익실현 해도 문제가 없는, 그죠? 롤오버 물량도 굉장히 낮고요. 제가 평균단가 얘기 드렸죠. 제가 평균단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 평균단가가 371이에요. 지금 398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 많이 났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수출도 좀 꺾이고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18, 13, 11, 5 이렇게 꺾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출도 박스권에 갇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서 제가 강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무료 강연을. 네. 그리고 정말로 주식이나 선물 파생해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매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진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빠르고 급하게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